안녕하십니까. 소방설비 전기기사 실기를 맡게 된 김현기라고 합니다. 먼저 소방시설 전기기사 실기에 앞서 소방시설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에는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소화설비, 그다음에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가 있습니다. 먼저 소화설비에는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등, 그 다음에 물 분무 등 소화설비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보설비에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 설비, 시각경보, 자동화재 탐지 설비, 비상방송 설비, 자동화재 속보 설비, 누전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하게 될 파트가 피난구조 설비부터인데, 피난구조 설비에는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비상조명 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화용수 설비, 소화활동 설비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 강의하게 될 게 전기 파트이기 때문에 전기 파트에 해당하는 제연 설비, 비상 콘센트 설비, 무선통신 보조 설비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도등 및 유도 표지에 대해서 보면은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도등 및 유도 표지는 화재가 났을 경우에 연기등으로 인해서 피난을 할 때 앞이 잘 안 보인다든가 그런 패닉 상태가 되는데, 그때 피난구 위치 및 피난 방향을 정확히 지시해서 제실자가 신속하게 피난 유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도등과 유도 표지 등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도등과 유도 표지가 있고, 유도등에는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객석 유도등이 있고, 통로 유도등에는 복도와 거실, 계단 통로 유도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재 안전 기준 정의편에 보면 유도등 및 유도 표지에서 유도등의 정의를 보면 화재 시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 정상 상태에서 사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사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 전환되어 켜지는 등을 말합니다. 반대로 정전이 바로 복귀하게 되면 사용전원으로 자동 전환이 되고, 그리고 전환이 되면서 이 유도등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충전을 같이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정전 시 복구가 되면 사용전원으로 자동 전환이 돼서 충전이 계속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 또는 피난 경로에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로 유도등은 피난 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복도와 거실, 계단에 설치하는 유도등이 되겠습니다. 거실 통로 유도등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유사한 목적으로 계속해서 사용하는 거실과 주차장의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 피난 방향을 명시하는 유도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단 통로 유도등은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 중요한 건 바닥면과 디딤 바닥면을 비추는 목적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객석 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및 또 벽 등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 객석 유도등을 설치하게 되는데, 다른 유도등 같은 경우에는 점검 스위치를 설치하지만 객석 유도등은 바닥에 설치하는 등의 이유로 점검 스위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난구 유도등의 예고요, 그 다음에 객석 유도등, 그 다음에 복도 통로 유도등의 예가 되겠습니다. 설치 기준으로 보면 피난구 유도등은 설치해야 될 장소가 출입구인데, 그 출입구는 옥내에서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 위쪽에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통 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그 다음에 1, 2 규정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그 다음에 안전 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에 대해서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설치 높이는 피난구 바닥에서 1.5m 이상으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그 문제에 괄호 넣기나 그런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피난구 유도등의 조명도는 사용 전원을 켜는 경우에는 직선거리 30m 위치에서 10에서 30럭스 범위의 글자, 색채, 화살표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피난구 유도등 및 통로 유도등의 표시면 색상과 문자 부호는 피난구 유도등 같은 경우에는 녹색 바탕에 백색의 글씨로 비상구, 비상계단 또는 계단 등의 표시를 하고, 이 경우 이그지트의 영자 또는 화살표로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 통로 유도등은 반대입니다. 백색 바탕에 녹색 화살표를 주체로 하고, 마찬가지로 비상구, 비상 계단 등의 문자를 함께 표시하고, 이 경우 이그지트의 영자 또는 화살표를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피난구 유도등과 통로 유도등의 이 녹색을 쓰는 이유는 그 어두운 곳에서 녹색의 식별도가 높아지기 때문인데, 이런 효과를 퍼킨즈의 효과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피난구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설치의 제외 장소가 있는데, 그 제외 장소는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그 다음에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에 대해서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설치를 제외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에 대해서도 제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구가 3개 이상인 거실에 그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의 출입구에 제외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복합 표시형 피난구 유도등인데, 피난구 유도등의 표시면과 피난 목적이 아닌 안내 표시면이 구분되어 함께 설치된 유도등을 복합 표시형 피난구 유도등이라고 합니다.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인데, 이때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는 피난층에 설치된 출입구 중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는 그 거실의 어떤 위치에서도 쉽게 볼 수 있고 식별이 가능하고, 피난 동선상 이동에 제한의 적침물이 없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유도등과 유도표지에 대해서 제외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행거리 20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 설치 시, 그 다음에 3개 이상의 출입구는 여기 보시면 2개에 대해서는 유도등을 설치했지만 요 유도표지를 유도등을 제외시키고 유도표지를 설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도등의 이제 비상전원의 종류와 용량을 보면 종류로는 이제 축전지와 전기 저장 장치, 그리고 교류 전압의 옥내 간선을 하고 전원까지는 전용으로 배선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비상전원의 기종으로 보면 축전지를 사용을 해야 하고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을 해야 되지만, 단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의 층, 그 다음에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 자동차, 특히 지하 역사나 지하 상가는 60분으로 해줘야 합니다. 이 60분으로 해주는 것은 그만큼 피난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죠. 다음은 배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선은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 배선은 직접 연결을 해야 하고,
그리고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전멸기를 설치하지 않고 항상 점등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 점등 상태로 항상 유지하는 이유는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유도등에 있다는 인지를 하고 또한 유도등의 점등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항상 점등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만 특정 소방 대상물의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 장소는 삼성식의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항상 점등된 상태를 유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는 여기서 외부광은 태양광을 말합니다. 외부광에 따라서 피난구 또는 피난 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공연장, 암실 등으로 항상 어두워야 할 장소, 그리고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항상 점등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삼성식 배선에서는 내화 배선 또는 내열 배선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삼선식 배선으로 이제 상시 충전되는 유도 등의 전기회로에 전멸기를 설치 시 다음 경우에는 이 전멸기에 의해서 평상시에는 꺼져 있다가 요런 5가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멸기를 통해서 유도등을 점등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는 자탐 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동작할 때, 그 다음에 경보 설비의 발신기가 작동할 경우, 그 다음에 사용 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이 단선될 경우, 그 다음에 방제 업무를 통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 시에, 그 다음에 자동 소화 설비가 작동될 때는 전멸기로 점등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상시 점등 방식으로 2선 배선 방식이고, 요거는 이제 수신기와 연동한 3선식 배선 방식이 되겠습니다. 결선도를 보면, 여기가 이제 AC 220V로 해서 상시 점등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요 3선식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꺼져 있되 이 유도등에 충전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전멸기에 의한 접점인데 이 접점이 붙었을 경우에 유도등이 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2선식 같은 경우에는 점등 상태가 상시 점등이 되고 3선식 같은 경우에는 소등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충전은 점등된 상태에서도 계속 충전이 가능하고 3선식 같은 경우에는 소등된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충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유도등의 전원 분기예인데 이 차단기가 인입계 폐기가 되어 있고 이 차단기에서 직접 그 유도등의 전용의 선으로 공급하는 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로 유도등 설치 기준입니다. 통로 유도등은 그 소방 대상물의 각 거실에서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설치하는 등이 되겠습니다. 설치 장소로 보면 복도 통로 유도등은 복도, 그 다음에 거실 통로 유도등은 거실 주차장 등의 개방된 통로, 계단 통로는 경사로의 참이나 계단 참마다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설치 기준은 복도 통로 유도등과 거실 통로 유도등은 구부러진 무통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하게 되고, 계단 통로는 통행이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높이는 복도 통로는 1m 이하, 그 다음에 거실 통로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그 다음에 계단 통로도 마찬가지로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계단 참이란 층과 층 사이에 연결되는 계단의 좁은 넓은 평면의 공간을 계단 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행거리는 피난 동선에서 피난 시 실제 걸어서 이동하는 총 거리를 보행거리라고 하게 되죠. 아래 사례는 그 복도 및 바닥 매립 유도등을 설치한 사례이고, 아까 설치 기준에 구부러진 모퉁이 등에 설치하게 되는데 이렇게 구부러진 쪽에 한 개소, 또 구부러진 쪽에 한 개소 설치를 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거실 통로 유도등 설치 사례가 되겠습니다. 계단 통로의 목적은 그 조도 확보의 목적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계단 통로 유도등을 설치하고 이 부분에 대한 조도를 확보해 주게 됩니다. 객석 유도등의 설치 기준을 보면 객석의 통로와 바닥 또는 벽 등에 설치하게 되고, 객석 내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가 되어 있는 부분은 객석 통로의 직선 부분의 길이를 4로 나누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을 해주어서 설치 개수를 정하게 되죠. 여기 설치 사례가 있는데 이 거리가 16m입니다. 그래서 16을 4로 나누면 4가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해서 3개가 설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둘, 셋, 3개가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객석유도등 설치 제외 대상이 있는데, 요거는 첫 번째는 이제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 채광이 충분한 객석에는 객석 유도등의 설치가 제외가 되고, 그 다음에 거실 등에 이르는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거실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인 객석의 통로로서 그 통로에 통로 유도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객석 유도등이 제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보면은 이쪽에서 여기 출입구까지의 거리가 최단 거리는 18m이나 여기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에서 제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보행거리는 25m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객석 유도등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 앞에서는 그 유도등의 화재 안전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거를 바탕으로 유도등에 대한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도등에 대한 용어 정의를 화재 안전 기준에 적용하여 쓰시오 했는데, 이때 1번 피난구 유도등, 2번 복도 통로 유도등, 3번 객석 유도등.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와 경사로에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는 피난을 유도하는 등이고, 복도 통로 유도등은 피난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으로 피난구의 방향을 표시하는 유도등이 되겠습니다. 객석 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그 다음에 바닥, 벽 등에 설치하는 유도등이 객석 유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난구 유도등 설치 제외 장소에 대해 그 기준을 3가지만 쓰시오라고 했는데,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층으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그리고 각 거실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그 다음에 각 거실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이고, 그리고 비상조명 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그 다음에 출입구가 3개 이상인 거실로 그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는 피난구 유도등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피난구 유도등에 대한 기역에서 비읍까지의 빈칸을 채우시오 했는데, 이 부분은 유도등인데 요거는 화재 안전 기준 정의편에 나와 있죠. 화재 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 정상 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정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 전환되어 켜지는 등이
유도등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유도등은 그 반대로 했을 경우, 그러니까 정전이 돼서 복구가 되면 이거는 자동으로 또 사용전원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피난구 유도, 피난 경로에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는 유도등은 피난구 유도등이 되겠죠. 그 다음에 통로 유도등은 피난 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복도, 거실, 계단 통로 유도등이 있겠습니다. 복도, 거실, 계단. 다음은 객석 유도등이 설치가 제외되는 경우 두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는데, 여기 문제에서는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 채광이 충분한 객석에서는 객석 유도등의 설치가 제외가 됐었고, 그 다음에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거실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인 객석의 통로로 그 통로에 통로 유도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객석 유도등 설치가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도등이 항상 점등된 상태로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 세 가지만 쓰라고 했는데, 유도등이 점등되었을 때는 그 부분에 빛이 나기 때문에 그 빛이 어떤 작업이나 이런 공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용이나 암실 등에 어두워야 할 그 필요가 있는 장소, 그리고 외부광에 따라 피난 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그 다음에 종사원이나 관계인이 상주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유도등이 항상 점등되지 않는 상태로 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삼성식 배선식에서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전멸기를 설치하는 경우 어느 때 점등되도록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세 가지만 쓰시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5가지의 경우가 있었는데 그 중에 3가지만 쓰면 되는데,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 그 다음에 발신기가 동작하는 경우, 그 다음에 비상경보기의 발신기가 동작하는 경우, 그리고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그 다음에 전원선이 단선되는 경우, 그 다음에 소화설비가 작동하는 경우, 그 다음에 방제 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키포인트는 어떤 화재나 이런 부분이 발생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전멸기를 설치해서 점등이 되도록 그런 경우를 그런 상황을 연상하면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도등의 2선식과 3선식을 결선하고 두 결선 방식을 비교하여 2가지를 쓰시오. 요거는 해당 문제고요. 2선식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점등 상태는 상시 점등이고, 그 다음에 그 3선식은 평상시에는 소등이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충전 상태는 점등 상태에서는 충전이 가능하고, 3선식 같은 경우에는 전멸기가 동작했을 때 작동을 해야 되므로 소등 상태에서도 충전이 가능한 그런 구조가 돼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도등 설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비상 조명등 및 휴대용 조명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